사흘 안에 이 집에 큰 불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말 못하는 벙어리라며 며느리를 내쫓는 날, 말 한마디 못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한씨 가문 마당에 정말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선 사람은 쫓겨난 며느리 혼자였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나주 땅에 한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기와집 담장이 마을 한 블록을 둘러쌀 만큼 넓은 집이었지요. 소슬대문 위에는 현판이 달렸고 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사철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나주댁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집 안주인의 벼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 나주댁. 올해 54이 된 그 여인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기가 세고 안목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각진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웠고 입술은 얇았지요. 웃을 때도 눈만 가늘어질 뿐 입꼬리가 크게 올라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10여 년을 홀로 집안을 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아들 진영을 장가 보낼 때 나주댁의 기준은 어지간하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 셋이 바뀌었지요. 이 집 저 집 처자를 데려왔지만 나주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말 한마디도 반듯해야 한다. 집안도 얼굴도 목소리도 말이 헛되거나 가볍거나 또는 없거나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고르고 골랐건만 막상 진영이 손수 데려온 색시는 나주댁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윤씨 집안 딸 수련이었지요. 수련의 집안은 대대로 점을 쳐온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쟁이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지요. 마을에서 점쟁이 집안이라 하면 제주는 인정해도 손가락질을 받는 법이었습니다. 무당 피가 흐른다는 말이 따라다녔지요. 나주댁은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영이 워낙 마음에 두고 있었고 딸의 얼굴이며 됨됨이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련의 눈빛이 남달랐지요. 크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나주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나주댁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이른 봄 매화가 막 피어나던 날 꽃가마를 타고 들어온 수련을 나주댁은 마루 끝에 서서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얼굴이야 반반했습니다. 손도 부지런해 보였지요. 그런데 도무지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날 저녁 나주댁이 처음 말을 건넸습니다. 먼 길 왔으니 피곤하겠구나. 이 집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집이니 알아두거라. 수련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주댁은 처음엔 수줍음이라 여겼지요. 시집 온 날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수련은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꾸벅, 밥상을 차려도 눈빛만 살짝, 시어머니가 무어라 물어도 입술만 달싹이다. 그만이었지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혼례를 올린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씨 댁 며느리가 벙어리래. 아니, 그걸 알고 들인 거야? 몰랐던 거야? 나주댁이 그런 며느리를 들였을 리가. 몰랐겠지. 세상에 그 까다로운 나주댁이. 소문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서당담 너머에서 퍼졌습니다. 나주댁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건 순식간이었지요. 밥상 앞에서, 손님 앞에서, 제삿날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는 번번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주댁 눈에는 그것이 모자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망신으로 보였지요. 거기다 점쟁이 집안딸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나주댁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그러나 수련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느릴 뿐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입보다 눈이 빨랐고 눈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뭔가를 보면 먼저 헤아리고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야 말했지요.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가
남들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6살 무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올 때마다 수련은 구석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해가 뒷산 너머로 넘어가던 길에 아버지가 수련의 손을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련아,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수련은 그 말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시집을 와서도 시어머니 눈총을 받으면서도 동네 아낙들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그 말 하나를 붙들고 버텼지요. 말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수련에게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수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는 수련 자신도 몰랐지요. 그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면 그 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게 닥칠 일이 그림처럼 스쳤지요. 한씨 가문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수련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 안이 겉으로는 넉넉하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쪽 행랑채 쪽이었지요. 그러나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 석 달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수련은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해가 진 뒤에도 부엌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밥맛은 동네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고 장독이며 빨래며 놓치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주댁이 딱히 트집 잡을 곳이 없었지요. 그러나 입은 끝끝내 열지 않았습니다. 나주댁이 오늘 장에 뭘 사왔느냐 물으면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반찬은 어찌 만들었느냐 물으면 손짓으로 양념 순서를 짚어보였지요. 나주댁은 그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안 하는 게냐. 수련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나주댁에게는 무례로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유지 김첨지 댁 마님이 나주댁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내오던 수련에게 마님이 넌지시 물었지요. 아가씨, 자네는 노래를 할 줄 아는가? 수련이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마님이 나주댁에게 돌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씨 댁 며느리가 귀엽긴 한데 좀 모자란 것 아닌가요? 점쟁이 집안 딸이라더니. 나주댁의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나주댁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수련의 등 뒤에 대고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주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못마땅함이 아니었지요. 점쟁이 집안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몰라 긴장이 됐지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빌미가 생기면 내보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수련이 시집 온 뒤로 집안 살림이 조용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나주댁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집 안이 전보다 편안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오해가 생길 뻔한 것을 수련이 미리 짚어 처리한 적도 있었고 창고 한쪽이 습기가 차는 것을 발견해 손을 쓴 것도 수련이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했습니다. 나주댁이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주댁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련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지를. 수련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행랑채였습니다. 한씨 가문에는 행랑아범이 있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남자로 이 가문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지요. 얼굴이 널쩍하고 눈이 작았으며 항상 웃는 낯이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지요. 나주댁이 집안에서 가장 믿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보기에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웃는 게 아니었지요. 속을 감추는 웃음이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그것을 시집온 첫날부터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이었습니다. 수련이 늦은 밤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이 담 바깥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달빛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수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 뒤 한밤에 불을 지르면 됩니다. 마님은 뭐료? 전혀요. 옥반지도 넘겼으니 이제 빠질 수 없는 거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련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주댁 오른손 중지에 옥반지가 떠올랐습니다. 나주댁이 항상 끼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없어져 있었습니다. 나주댁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행랑아범이 조금씩 빼냈을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나주댁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벙어리 취급을 받는 며느리의 말을 나주댁이 믿을까요? 행랑아범이 15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수련이 모함하는 꼴이 될 것이었지요. 수련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이라 했으니 사흘 전에 나주댁 눈앞에서 밝혀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수련은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림을 했습니다. 행랑아범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평소와 같이 밥을 짓고 장을 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련이 나주댁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주댁이 사랑채에서 진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차를 내오다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어머님, 나주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영도 돌아봤지요. 수련이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주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수련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에 큰 불이 들어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주댁이 천천히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나주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이었다가 그것이 이내 불쾌함으로 바뀌었지요. 무슨 소리냐? 행랑채 쪽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해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해치려는 자, 나주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수련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을 줄 증거가 없었지요. 이름을 댔다가 행랑아범이 부정하면 수련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시면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갑자기 말이 나오더니 나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냐. 사흘 안에 불이 들어온다. 어디서 점쟁이, 집안 버릇이 나오는구나. 어머니 잠깐만요. 진영이 나섰지만 나주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에 요사스런 소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나가거라. 수련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한 번 움직였다가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집신 한 켤레를 들었습니다. 진영의 것이었지요. 다른 걸 보고 사흘 전장에서 사다 둔 것이었습니다. 직접 건네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궁이 옆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뒀습니다. 그 옆에 잠깐 손을 얹었다가 걷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나주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대문을 넘어올 생각 말아라. 수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이 담 넘어 나누던 대화를 들은 밤 그 자리에서 주운 것이었지요. 먼지 속에 떨어져 있던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주소와 날짜, 그리고 짤막한 말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밤
불. 수련은 그 종이를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수백 년은 됐음직한 나무였지요. 줄기가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만큼 굵었고 뿌리가 땅 위로 붉어져 나와 걸터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련이 거기 앉았습니다. 짐 보따리 하나 없이 나온 수련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뿌리 위에 걸터 앉아 한시 가문 기와지붕 쪽을 바라봤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동네 안악 하나가 지나다 수련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니, 한시댁 며느리 아닌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수련이 고개를 들어 빙긋 웃었습니다. 쫓겨난 거야? 아이고,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을 좀 하지. 말을 해야 사람 취급을 받지. 그 입으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수련은 다시 기와지붕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 안에서 지금쯤 행랑아범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수련이 쫓겨난 것을 알았겠지요.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편이 나았지요. 집 안에 있었다면 행랑아범이 수련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었습니다. 소매 안의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지요. 사흘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마을이 어두워졌지요.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더욱 어두웠지요. 수련은 나무 뿌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시 가문 쪽 방향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디 가서 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지요. 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진영이었습니다. 도포 자락을 여미고 두리번거리며 오는 남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수련을 발견하자 걸음이 빨라졌지요. 여보, 수련이 일어섰습니다. 진영이 다가와 수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손이 왜 이렇게 차오? 밥은 먹었소?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진영이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밥과 반찬을 싸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몰래 챙겨왔소. 어서 먹어요. 수련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영이 멈칫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였지요.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련이 당신 말을 할 수 있었소?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한 거요? 그동안 수련이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말이 느립니다.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는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련이 기와지붕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진영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지요. 오늘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수련이 다시 진영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막아야 해요. 무슨 위험이요? 불이라고 하셨는데.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불이요? 아니면 비유한 거요? 진짜 불이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한밤에 불을 지르는 자가 있어요.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진영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수련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발뺌을 할 것이고 어머님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진영은 아내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소. 집에 계세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곁에 계세요. 그리고 사흘 뒤 제가 나타나면 막지 마세요. 진영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지요. 알겠소.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지요. 내일 밤에 또 오겠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련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밥이 식어 있었지만 천천히 먹었지요. 달도 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수련은 그 말의 뒤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쟁이였지만 한 번도 점쟁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저 듣기만 했지요. 상대가 다 말하고 나면 그때서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늘 핵심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말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이 많으면 오히려 핵심이 묻힌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수련은 지금 그 한마디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쓸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한씨 가문 안에서는 조용한 하루가 흘렀습니다. 나주댁은 수련이 쫓겨난 것을 잊은 듯 살림을 했지요. 그러나 저녁 즈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다가 나주댁이 깨달았지요. 쌀을 얼마나 씻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수련이 항상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장독에서 된장을 퍼오려 했더니 어느 장독이 된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련이 모두 관리하고 있었지요. 나주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내보냈을 뿐인데 이렇게 빈 구석이 생길 줄은 몰랐지요. 행랑아범을 불렀습니다. 이봐, 저녁 준비를 어찌하면 좋겠소. 행랑아범이 웃는 낯으로 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장에 가서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주댁이 말을 잘랐습니다. 요즘 이 집 살림이 어찌 된 것 같소. 며느리가 하던 일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소. 마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될 일들이지요. 소인이 다 챙기겠습니다요. 행랑아범이 씩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주댁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오는 건지 몰랐지요. 진영이 저녁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련이를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나 집안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 집에 요사스런 말이 돌아다니는 게 더 어수선하다. 나주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불이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점쟁이 집안 피가 나온 게지. 진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다시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솜저고리 하나를 들고 왔지요. 밤이 차오. 수련이 저고리를 받아 걸쳤습니다. 진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모르시오. 행랑아범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고요. 그럴 거예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까지 기다려야 해요. 혼자 막을 수 있겠소. 수련이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잖아요. 진영이 멈칫했습니다. 수련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댄다는 말을 한 것이었지요. 진영은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 기와지붕 너머로 별이 흘렀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련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의 등을 기댄 채 눈을 뜨고 밤을 보냈지요. 별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동쪽부터 희끗해졌지요. 새벽 공기가 가장 찬 시간이었습니다. 한씨 가문 쪽으로 귀를 세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직이었지요.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매 안의 쪽지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한밤 불. 오늘 밤이었습니다. 수련은 쪽지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쪽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두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때가 오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오늘 밤이 그때였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이 깨어나기 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씨 가문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집 안의 소리를 들었지요. 아직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행랑아범은 낮에는 평소와
같이 지낼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야 움직일 것이었지요. 수련은 다시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이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달구름 소리, 안악들 부엌 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섞였지요. 그 하루가 길었습니다. 수련은 느티나무 아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련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아직도 저기 있다. 갈 데도 없나? 불쌍하다. 수련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진영이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얼굴이 긴장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요?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소. 아니에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 안에서 어머님 곁에 계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문을 열어주세요. 신호는 부엌 쪽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요. 진영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기 싫은 듯이 꼭 쥐었지요. 조심하오. 네, 진영이 돌아갔습니다. 수련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수련은 무릎을 껴안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씨 가문 쪽을 바라보면서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나주댁이 주무시는 것이었지요. 진영도 잠든 척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씨 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련이 한씨 가문 담장 밖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지요. 개 한 마리가 짖었다가 멈췄습니다. 수련은 발소리를 줄이며 행랑채 쪽 담 아래에 섰습니다. 귀를 댔지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대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영이 빗장을 풀어두었을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밀어봤습니다. 열렸지요. 수련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행랑채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련이 천천히 다가갔지요. 그때 행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행랑아범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등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집단을 안고 있었지요. 불을 지를 재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수련을 봤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달아나지 않았지요. 행랑아범이 먼저 말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왜 여기 있소?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행랑아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쫓겨난 것 아니오? 어서 꺼지시오. 꺼지지 않겠습니다. 수련이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행랑아범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단을 내려놓으며 손을 옷 안으로 넣었습니다. 수련은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비키시오. 다치지 않으려면 사흘 전 밤에 들었습니다. 수련이 말했습니다. 담 너머에서 하신 말씀이요. 사흘 뒤 한밤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셨지요. 행랑아범이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수련이 소매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행랑아범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지요. 낯선 남자가 집단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련이 안채에서 진영이 달려나왔습니다.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왔지요. 그 뒤로 나주댁도 나왔습니다. 잠이 깬 얼굴이었습니다. 마당 안의 상황을 한눈에 읽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주댁이 소리쳤습니다. 진영이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버둥댔지만 진영이 놓지 않았지요. 행랑아범은 달아나려다 발이 묶였습니다. 수련이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수련이 나주댁을 바라봤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행랑채 창문 안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았지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련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것이었습니다. 작은 불씨를 들고 이리저리 옮기며 불지를 자리를 보는 것이었지요. 수련은 숨을 고르고 담장을 따라 대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안에서 빗장을 치진 않았습니다. 진영이 풀어두었을 것이었지요. 맞았습니다. 빗장이 없었습니다. 수련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별을 가리고 있었지요. 수련은 발소리를 죽이고 행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안에서 불빛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챈 것이었지요. 그때 행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행랑아범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등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수련을 봤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랑아범이 말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왜 여기 있소?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행랑아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옷 안으로 넣었습니다. 수련은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쫓겨난 거 아니요? 어서 꺼지시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이 집이에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행랑아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사흘 전 밤에 들었어요. 담 너머에서 하신 말씀이요. 행랑아범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꿈을 꾸셨소. 그런 말을 한 적 없소. 증거가 있습니다. 수련이 소매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행랑아범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지요. 그게 어디서? 마당에 떨어져 있었어요. 담 아래에요. 그때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었습니다. 수련이 잠든 척하다가 수련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진영이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나주댁도 나왔습니다. 잠이 깬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주댁이 소리쳤습니다. 행랑아범과 낯선 남자, 그리고 수련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봤지요. 진영이 앞으로 나서며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낯선 남자가 버둥댔지만 진영이 놓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나주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련이 쪽지를 나주댁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주댁이 받아 들고 들여다봤지요. 진영이 등잔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사흘 뒤 한밤 불, 나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집에 불을 지르기로 한 계획입니다. 수련이 말했습니다. 행랑아범과 이분이 꾸민 것이에요. 오늘 밤이 그날입니다. 나주댁이 행랑아범을 봤습니다. 행랑아범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봐, 나주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행랑아범이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진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진영이 팔을 더 세게 잡았지요. 사실이요. 아니요. 나주댁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당 안이 울렸지요. 행랑아범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나주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15년을 함께한 것이었지요. 왜? 딱 한마디였습니다. 행랑아범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주댁 가문의 재산이 탐났소. 행랑아범과 나는 먼 친척이요. 나주댁 재산을 보험으로 잡으려 했소. 집에 불을 지르면 재산을 옮기는 틈에 빼낼 수 있으니까. 나주댁이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중지가 비어 있었지요. 옥반지가 없었습니다. 옥반지는 수련이 말했습니다. 담보로 넘긴 겁니다. 행랑아범이 조금씩 빼내서요. 어머님이 모르는 사이에 나주댁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으로 수련을 바라봤지요. 사흘 전에 알고 있었소. 네, 그래서 불이 들어온다고 했소. 네, 나주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내가 그 말을 요사스럽다고 했지. 수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쫓아냈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먼게 짖는 소리만 들렸지요. 나주댁이 천천히 마당 안을 걸었습니다. 행랑아범 앞에 멈췄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반지를 내놓으시오. 남자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쪽빛이 감도는 옥반지였습니다. 나주댁이 받아들었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끼지 않고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을 나갔습니다. 진영이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소리를 높이자 이웃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포교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주댁과 수련 둘이 남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 마당이 서서히 밝아졌지요. 이웃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한씨 가문 마당 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주댁이 손에 옥반지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련을 보는 눈이 전과 달랐지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다시 말하려다가 또 그만두고 했습니다. 나주댁은 평생 고집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수련아, 처음이었습니다. 나주댁이 이름을 부른 것이 그동안은 그년 벙어리것 며느리였지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지요. 내가 말이 막혔습니다. 나주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마당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진영이 어머니하고 달려들었지만 나주댁은 손을 들어 막았지요. 그대로 수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소. 수련이 굳었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었지요. 수련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나주댁 앞에 같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두 손을 뻗어 나주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반지를 쥔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요.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두 사람의 손 위에 닿을듯이 어머님, 나주댁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마당 어딘가를 바라봤지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참 만에 나주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련의 손을 잡아 같이 일으켰지요. 들어가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나란히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느티나무 쪽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지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건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한씨 댁 며느리가 방화를 막아냈대. 쫓겨났다가 되돌아왔다고. 그 벙어리 며느리가 벙어리가 아니래. 말을 안 했던 거지. 나주댁이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었다던데. 세상에, 그 나주댁이? 네, 두 눈으로 봤어. 마당에서. 나주댁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려다가 그만뒀지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 밥상 앞에서 진영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 칭찬이 자자합니다. 칭찬,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이라고요. 나주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넘어 수련을 봤습니다. 수련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요. 나주댁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먹어라. 수련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진영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었지요. 나주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상 위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달랐지요.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다가 수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말을 왜 안 했느냐. 시집 왔을 때부터. 수련이 마루 끝에 앉아 있다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이 느립니다.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냐? 그리고 수련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결론을 내시면 제 말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나주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나주댁은 항상 먼저 받고, 먼저 판단했고, 먼저 말했습니다. 수련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지요. 며느리가 벙어리라는 결론도, 망신이라는 결론도, 요사스런 소리를 한다는 결론도 전부 나주댁이 먼저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느냐? 네, 사흘 아니라고 했으니 증거를 모아 그날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쫓겨났는데 수련이 나주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때가 왔습니다. 나주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으려던 게 아닌데 나왔지요. 수련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주댁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 한켠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수련이 앉았습니다. 나주댁이 반지꼬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반지였습니다. 그날 새벽 되찾은 것이었지요. 나주댁이 그것을 수련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수련이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제대로 준 게 없구나.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제 손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빼앗겼다. 찾아온 거지만 받겠습니다. 어머님. 수련이 천천히 옥반지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딴 데를 봤지요. 눈이 빨개지는 게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련도 딴 데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수련이 한씨 가문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과 같은 꽃이었지요.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 흰 꽃이 가득 달렸습니다. 수련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그 나무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말이 느렸습니다. 나주댁은 여전히 기가 샜지요. 진영은 여전히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셋이 한 밥상에서 웃는 날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지요. 나주댁이 마루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매화 좀 꺾어다오. 방에 2개.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었지요. 꽃이 다치지 않게. 올해는 빨리 피었구나. 예년보다 열흘은 빠른 것 같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봤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있었지요. 나주댁은 그것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석 달을 벙어리 며느리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 양반댁이었는데 며느리 될 처자를 구하는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중매쟁이가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 한씨 가문에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댁 도련님 혼처를 구하는데요. 혹시 근방에 괜찮은 교수가 있습니까요? 나주댁이 마루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했지요. 며느리 될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중매쟁이가 흠칫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뭐 인물도 보고 집안도 보고 말씨도 봐야지요. 시어머니와 대화가 되어야 살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씨. 나주댁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씨보다 눈씨를 보십시오. 눈씨요? 말이 빠른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중매쟁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서 그 말을 들은 수련이 손을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나주댁 쪽을 올려다봤지요. 나주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주댁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수련이 국을 뜨다가 나주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중매쟁이한테 하신 말씀 들었느냐?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나주댁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지린영이 슬그머니 수련 쪽을 봤다가 어머니 쪽을 봤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지요. 밥상 위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 수련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밥상을 치운 뒤 수련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주댁이 들어왔지요. 수건을 들어 수련 옆에서 그릇을 받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씻었지요. 둘이 나란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가면서 부엌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릇 닦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한참 있다가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다 보는 사람이라 했는데 수련이 들었습니다. 그거 내가 한 말이 맞기는 한데. 나주댁이 그릇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내가 몰라봤다.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하다. 수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릇 씻는 손이 잠깐 느려졌지요. 앞으로는 말을 좀 해라. 늦다. 기다리마. 네, 어머님. 나주댁이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지요.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했지. 말이 없어도 안다는 거. 네, 좋은 아버지구나. 수련이 나주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수련은 한참 그 문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씻었지요. 아궁이 불이 다 꺼졌습니다. 부엌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련이 나오면서 아궁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거기 집신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진영이 오늘 아침 쉰다가 벗어둔 것이었지요. 수련이 그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두고 나왔던 것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작별이었고 오늘은 일상이었지요. 수련이 손을 거두고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느티나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걷던 저녁 길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뒷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지요.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련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행랑채의 어두운 기운도, 옥반지가 사라져가는 것도, 밤중에 담 너머에서 오가던 목소리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었지요. 말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말이 됩니다. 한시 가문 수련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진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한참 그 옆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오? 아버지 생각이요. 어르신이 뭐라 하셨소? 수련이 고개를 돌려 진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들려줬습니다.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진영은 그 말을 받아 한동안 있었습니다. 별이 흘렀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기다렸어야 했소. 무엇을요? 당신이 말할 때를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했소. 미안하오.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진영이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당신 혼자였소. 내가 곁에 있었는데 혼자였소. 수련이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 진영의 손을 잡았지요. 진영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에 서서 별을 봤습니다. 매화 향기가 계속 불어왔습니다. 수련아, 나주댁의 목소리가 마루 쪽에서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봤지요. 나주댁이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장에 가거든 생강 좀 사다오. 진영이 기침이 잦다. 네, 어머님. 수련이 대답했습니다.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별을 봤지요. 진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소. 그러게요. 당신 덕분이요.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련은 장에 갔습니다. 생강을 샀지요. 돌아오는 길에 느티나무 앞을 지나쳤습니다. 거기 앉아 며칠을 보냈었습니다. 뿌리가 붉어진 자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 차갑던 밤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수련은 잠깐 그 앞에 섰습니다. 나무에 손을 얹었다가 걷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생강을 씻었습니다. 나주댁이 안채에서 들여다봤지요. 왔느냐? 네, 어머님. 장은 어땠느냐?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주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련아, 그 아버지 말이 없어도 안다는 거. 네, 그 말이 이 어미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로구나.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몰라봤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한테 배웠다. 수련이 멈칫했습니다. 나주댁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배우신 게 있으시겠습니까? 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봐야 한다는 것.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지요. 소인도 배웠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때가 되면 말해야 한다는 것이요. 아무리 느려도. 나주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코웃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느려도 해야 한다. 안 하면 내가 또 모를 테니. 수련이 웃었습니다. 나주댁도 웃었습니다. 부엌이 따뜻했지요. 생강 향기가 났습니다. 행랑아범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당 쓸기부터였습니다. 뗄나무 패는 것도, 외부 심부름도, 거래처 왕래도 15년 동안 그 사람이 맡아온 것들이었지요. 나주댁은 그제야 자기 집 살림의 절반을 남의 손에 맡겨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지금껏 채우고 있던 것이 수련이었다는 것도요. 수련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부엌부터 시작했지요. 아궁이를 손보고 장독 상태를 확인하고 흐트러진 살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나주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울까? 수련이 돌아봤습니다. 나주댁의 그 말이 낯설었지요. 나주댁 자신도 그 말이 나온 게 낯선 듯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잠시 어색하게 있었습니다. 수련이 빗자루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주댁이 받아들었지요. 둘이 나란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지요. 빗자루 소리만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주댁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영이 들어왔지요. 어머니, 좀 어떠십니까? 어떻기는 뭐가 어때? 나주댁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진영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신호였지요. 나주댁은 힘들 때 퉁명스러워졌습니다. 행랑아범 일이 충격이셨을 겁니다. 충격. 나주댁이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15년이다. 진영아, 15년을 믿었는데 진영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눈이 없는 거지. 나주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곁에 두고도 몰랐고 석 달 있던 며느리는 눈밖에 냈으니 어머니,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요사스럽다고 쫓아냈으니 내가 요사스러운 거지. 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련이가 기뻐할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주댁이 아들을 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시는 걸 수련이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수련이는 어머니께서 일어서길 바랄 겁니다. 나주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서라고. 내가 무슨 낯으로. 낯이 없어도 일어서는 게 어른이지요. 진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신 말씀입니다. 나주댁이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영이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몰랐지요. 우유부단한 놈이 오늘은 말을 하는구나. 수련이한테 배웠습니다. 나주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주댁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련보다 먼저 부엌으로 갔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불쏘시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찾았지요. 수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궁이 옆 선반에서 불쏘시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나주댁이 받아들었지요. 여기 있었구나. 네, 두 사람이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나주댁이 불쏘시개를 댔고 수련이 부채질을 했지요. 불이 붙었습니다. 아궁이 안이 붉게 밝아졌지요.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었던 것들이 있는 곳을 나는 모르는구나. 배우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수련이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고요. 들을 준비만 있으면 된다고. 나주댁이 수련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꾸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 자꾸 나올 만하지. 점쟁이 집안이라 했는데 내가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나주댁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눈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조금은요. 조금이 아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15년 두고도 내가 못 본 것을 석 달 만에 봤다. 수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제대로 붙으면서 부엌이 따뜻해졌지요. 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주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보였소? 수련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처음부터. 네, 그러면 왜 말을 안 했소? 확신이 없었고 수련이 말을 골랐습니다.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 집안 며느리가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있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나주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당장 쫓아냈을 것이었지요. 그래서 증거를 기다렸소. 네, 기다리다 쫓겨났는데 그래도 때가 왔습니다. 나주댁이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솥에서 밥냄새가 나기 시작했지요. 수련아. 네, 이 집에 들어와 줘서 고맙다. 수련이 굳었습니다. 나주댁이 그 말을 할 줄 몰랐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은 아궁이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련 쪽을 보지 않았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련도 아궁이 불을 봤습니다. 소인이 고맙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나란히 아궁이 불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이 밝았지요.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다가 수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살림꾼을 다시 구해야겠다. 행랑아범 자리가 비었으니.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소. 수련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장터에 두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합니다. 소인이 장을 볼 때마다 봐왔지요. 그 사람을 어찌 알고 있소? 장터에서 봤습니다. 외상장부를 혼자 관리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그 손을 봤지요. 나주댁은 잠시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장에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혼자서. 불러봐라. 네, 어머님. 두만을 불러 만나보니 수련의 말이 맞았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나주댁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련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좋구나.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손님 앞에서 늘 사람을 보셨습니다. 소인도 그것을 보면서 배웠지요. 나주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곁에서 무엇을 보며 살았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구박받으면서도 벙어리 취급받으면서도 눈을 뜨고 있었지요. 수련아. 네, 시집 오기 전에 그 아버지한테서 이 집에 대해 들은 게 있소. 수련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한 가지 들었습니다. 무엇이요? 말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집이라고요. 그 눈을 잘 써야 한다고. 나주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소. 시집 와서 알았습니다. 수련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이 날카로웠거든요. 놓치는 게 없었습니다. 소인을 벙어리라 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님도 말보다 눈으로 먼저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거냐, 지적하는 거냐, 둘 다입니다. 나주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됐다.
알았다. 그 아버지 점쟁이가 맞는 말을 했구나. 이 집에 그 눈이 필요했던 거다. 수련이 나주댁의 옆에서 같은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듯한 거리였지요.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주댁이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수련에게 말했지요. 들어가자. 네, 어머님. 둘이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나무 그늘이 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람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올라가다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수련이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 수련이 멈췄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의 음식 취향을 묻는 것이 처음이었지요.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뭘 좋아하냐고. 수련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그거 쉬운 거구나. 어머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나주댁이 흠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수련이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나주댁이 직접 반찬을 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 처음이었지요. 수련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감나무 잎이 다시 흔들렸지요. 저 멀리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지가 보였지요. 거기서 두 밤을 보냈습니다. 차갑고 배고팠던 밤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밤들이 있었기에 이 아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때가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나주댁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수련이 옆에서 두부를 썰었지요. 두 사람이 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움직임이 맞았지요. 수련이 한 발 물러서면 나주댁이 들어오고 나주댁이 솥을 저으면 수련이 불을 조절했습니다. 진영이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시는구나. 나주댁이 못 본 척했습니다. 수련도 고개만 끄덕였지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세잤지요. 진영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두부가 좋은 것 같고 간이 딱 맞습니다. 나주댁이 수련 쪽을 슬쩍 봤습니다. 수련이 찌개를 먹으면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내렸지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주댁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부는 수련이가 골랐다. 진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드신 겁니까? 그렇다면 어떠냐? 진영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수련도 참았지요. 나주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밥상이 끝났습니다. 수련이 상을 물렸지요. 나주댁이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진영이 수련 옆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소. 그러게요. 당신 덕분이요.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바꾸신 겁니다. 소위는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 계기가 쉬운 일이었소. 수련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쫓겨나던 날, 느티나무 아래 첫째 밤, 달 없는 하늘, 배고픔과 추위, 그래도 자리를 지켰던 것 쉽지는 않았어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영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하지 마오. 수련이 진영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당신도 함께 할 거잖아요. 진영이 웃었습니다. 그렇소. 함께 할 거요. 나주댁이 마루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요.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주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수련이 한씨 가문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과 같은 꽃이었지요.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 흰 꽃이 가득 달렸습니다. 수련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그 나무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말이 느렸지만 말을 했습니다. 나주댁은 여전히 기가 샜지만 기다릴 줄 알았지요. 진영은 여전히 우유부단했지만
아내 편에 먼저 섰습니다. 그 셋이 한 밥상에서 웃는 날이 생겼지요. 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매화 좀 꺾어다오. 방에 2개.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었지요. 꽃이 다치지 않게. 올해는 빨리 피었구나. 예년보다 열흘은 빠른 것 같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봤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있었지요. 나주댁은 그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석 달을 벙어리 며느리라 여겼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주댁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 일가였습니다. 나주댁 남편의 사촌뻘 되는 사람이었지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형수님,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나주댁이 응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따라온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20 안팎의 처자였는데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 정말 멋진 집이네요. 기와가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봤어요. 감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고 정말 살기 좋겠다. 저는 이런 집이 꿈이에요. 나주댁이 그 처자를 봤습니다. 일가 어른이 말했지요. 제 딸아이입니다. 이번에 혼처를 구하고 있는데 형수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마을에 좋은 총각이 있다고 들어서요.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가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련이 차를 내왔습니다. 처자가 수련을 보더니 말을 걸었지요. 안녕하세요. 댁의 며느리셔요? 너무 예쁘시다. 근데 말이 없으시네요. 저는 말이 많은 편인데. 하하. 수련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주댁이 그 모습을 봤지요. 일가 어른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련이 찻잔을 치우다가 말했지요. 어머님, 왜 아까 그 처자 중매를 넣어드릴까요? 나주댁이 수련을 받습니다. 내가 그 부탁을 받았소. 그래서요? 그 처자가 어떻게 보이오? 수련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씩씩하고 활발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다만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집의 기와부터 보셨으니까요. 나주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말씨보다 눈씨를 봐야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그 처자의 눈씨는 어떻소? 수련이 잠깐 더 생각했습니다. 밝습니다. 나쁜 눈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덜 익은 눈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살아봐야 보이는 게 늘겠지요.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말을 이었지요. 수련아, 그 총각집에서 먼저 부탁을 해왔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그 처자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수련이 멈췄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소인의 눈을 믿으십니까? 믿는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지요.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 왔으니 긴장도 했겠고 집이 좋아 들뜬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소. 나주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련아, 네, 내 아버지가 그러셨다지. 들을 준비가 있으면 아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도 이제 들을 준비가 됐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느리게 말해도 좋으니 앞으로는 말해라. 기다리마.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나주댁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수련은 잠깐 그 뒷모습을 봤지요. 등이 곧았습니다. 전과 같이 고집스럽고 기가 샜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워졌다기보다 열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었지요. 수련이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말의 양과 상관없다고, 말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해야 한다고. 수련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었지요. 때를 기다렸고 때가 왔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날 저녁
나주댁이 수련의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수련이 앉았지요. 나주댁이 반지꼬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반지였습니다. 방화를 막던 날 새벽 되찾은 것이었지요. 나주댁이 그것을 수련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수련이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제대로 준 게 없구나.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제 손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빼앗겼다. 찾아온 거지만 받겠습니다. 어머님. 수련이 천천히 옥반지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딴 데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지는 게 싫었던 것이었지요. 수련도 딴 데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 왜 이것을 받으면 제가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주댁이 잠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 며느리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주댁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련의 말이 맞았지요. 나주댁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름 대신 그년이라 불렀고 말 못한다고 쫓아냈고 예언을 요사스럽다고 했으니 미안하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주댁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또 처음이었지요. 소인도 미안합니다. 어머님, 내가 왜 처음에 말을 더 했어야 했습니다. 느려도 안 들어주셔도 했어야 했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들었겠느냐? 모르지요. 수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했어야 했습니다. 포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나주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솔직한 아이로구나.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솔직한 것이 전보다 낫다고요. 그 어르신이 또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을 한번 뵙고 싶다. 어떤 분이길래 이런 딸을 키우셨는지. 수련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겠소. 네, 아버지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주댁이 먼저 방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나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수련아, 그 아버지 말씀이 뭐라 하셨다고?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나주댁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 어미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로구나. 말이 없으니까 몰라봤고 알고 보니 다 알고 있었으니.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나주댁이 수련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래, 늦었지만 알았다. 그것으로 됐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련이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 안에 옥반지를 내려다봤지요. 쪽빛이 감도는 반지였습니다. 나주댁의 시어머니에게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이제 수련의 것이었습니다. 수련이 그것을 오른손 중지에 끼었습니다. 딱 맞았지요.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먼 느티나무 가지가 담장 너머로 보였지요. 수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요. 마당에 감나무 잎이 살랑였습니다. 수련이 웃었습니다. 며칠 뒤 수련의 아버지가 한시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깊었고 걸음이 느렸지요. 대문 앞에 서서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나와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를 끼치는구나. 앉으십시오. 둘이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련이 차를 내왔지요. 노인이 수련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는 물음이 거기 담겨 있었지요.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답이 거기 담겼지요. 나주댁이 노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이한테 가르친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군요. 기억만 한 게 아니라 써먹었습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켰습니다. 노인이 나주댁을 봤습니다. 그 눈이 수련의 눈과 닮았지요. 크고 깊었습니다. 잘 됐군요. 어르신,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점쟁이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항상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하다고. 나주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마님은 어떠십니까? 저요? 아이한테서 들으셨다고 했지요. 그 말을. 나주댁이 잠깐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어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다만 반대로요. 말이 없는 사람이 모른다고 여겼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노인이 나주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것을 아셨다면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 집이요? 이 집도요. 그리고 마님도요. 나주댁이 그 말을 받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를 잘 키우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란 겁니다. 저는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한마디가 이 집을 살렸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지요. 그것은 아이가 한 일입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라 했을 뿐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이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수련이 마루 끝에 앉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눈가가 따뜻했습니다. 진영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지요. 넷이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지요. 감나무 아래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채워진 자리였습니다. 그해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가득 달렸지요. 나주댁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수련이 옆에서 깎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감을 깎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조용했지요. 편안했습니다. 진영이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이 또 같이 하시는구나. 나주댁이 못 본 척했습니다. 수련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감이 많았습니다. 오후 내내 깎았지요.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수련아, 이것 좀 실에 꿰어 처마에 달아두거라. 네, 어머님. 수련이 실을 꿰어 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줄이 늘어섰지요. 나주댁이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내가 없었구나. 수련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곶감을 만들다가 혼자서 다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는 며느리가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지. 수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게 편하다. 수련이 천천히 나주댁을 봤습니다. 나주댁은 처마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질까봐 수련을 보지 않는 것이었지요. 소인도 그렇습니다. 어머님. 나주댁이 흠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을 깎았지요. 겨울이 됐습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였지요. 수련이 마당을 쓸다가 멈췄습니다. 느티나무 쪽을 바라봤지요. 담장 너머로 가지가 보였습니다. 눈이 가지 위에 쌓여 있었지요. 작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두 밤을 보냈지요. 차갑고 배고팠던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아침이 있는 것이었지요. 나주댁이 마루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구나. 네, 어머님. 수련아. 네, 그 느티나무 쪽을 왜 보고 있소? 수련이 돌아봤습니다. 작년에 거기서 지냈습니다. 나주댁이 잠깐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아십니까? 쫓겨난 날 저녁에 진영이 밥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수련이 말이 없었습니다. 추웠겠구나. 네.
조금요. 조금이라고 하는구나.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수련이 잠깐 있었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그랬겠지.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지키러 돌아왔구나.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나주댁이 수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렇다. 내 집이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마당에 눈을 봤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이었지요. 감나무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처마에 달린 곶감 위에도 진영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왔구나. 두 분이 같이 계시네요. 나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쓸어야겠다. 진영아, 너도 좀 도와라. 어머니가 쓰려고 하셨습니까? 이 집 사람이 같이 하는 거지. 며느리 혼자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진영이 눈을 크게 뜨다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수련이 웃었습니다. 나주댁도 빗자루를 들었지요. 셋이 나란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이 서서히 드러났지요. 처마 끝 곶감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수련아, 내 아버지 말씀이 뭐라 하셨다고?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나주댁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도 해당되는 줄 이제야 알겠구나. 어머님, 말이 없으니까 몰라봤다. 석 달 동안. 그리고 말이 있으니까 알았다. 사흘 전에 수련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안다는 것은 말이 나올 때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로구나.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기다렸다가 딱 한마디. 사흘 안에 불이 들어온다고. 어머님, 왜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나주댁이 수련을 받습니다. 두려웠는데 했구나. 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때가 오면 두려워도 말해야 한다고. 안 하면 때가 지나간다고. 나주댁이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어르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점쟁이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스승이셨구나.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스승이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 집을 살렸다. 두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지요. 아궁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주댁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련아, 네, 앞으로 이 집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말해라. 느려도 좋다. 틀려도 좋다. 기다리마.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들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요. 수련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서늘했지요. 마당에 눈이 쌓인 것이 보였습니다. 별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련은 아궁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거기 집신 한 켤레가 있었지요. 진형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다가 벗어둔 것이었지요. 수련이 그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두고 나왔던 것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작별이었고 오늘은 일상이었지요.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말이 됩니다. 한씨 가문 수련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니 딱 한마디로 사흘 안에 이 집에 큰 불이 들어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을 살렸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가 피었지요. 수련이 한씨 가문에 처음 들어서던 날과 같은 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 흰 꽃이 가득 달렸지요. 수련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그 나무 앞에 멈췄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방화를 막은 밤이 있었고 나주댁에 무릎 꿇음이 있었고 옥반지를 받은 저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찾아온 날이 있었고 곶감을 함께 깎은 가을이 있었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셋이 함께 쓴 겨울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봄이었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나와 매화를 봤습니다. 올해도 피었구나. 네, 어머님, 꺾어다오. 북에 수련이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꽃이 다치지 않게 그것을 들고 안방으로 가다가 나주댁이 말했습니다. 수련아,
네, 이 집에 온 것을 후회하오? 수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지요. 아니요, 쫓겨나기도 하고 추운 밤도 보냈는데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나주댁이 수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을. 수련이 꽃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났지요. 소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 온 것을. 진영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지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후회 안 한다는 말이다. 진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엇을요? 이 집 이야기. 진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련을 이 집에 데려온 것을. 나주댁이 아들을 봤습니다. 우유부단한 놈이 그 말 하나는 제대로 하는구나. 진영이 웃었습니다. 수련도 웃었지요. 나주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셋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느티나무 쪽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 않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련이 안방에 매화를 꽂았습니다. 꽃가지를 물이 든 사발에 넣고 창가에 뒀지요. 매화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수련이 잠깐 그 앞에 앉아 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말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요. 말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련은 말이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와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한마디가 이 집을 살렸고 이 집이 수련을 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나주댁이 마루에 앉아 매화를 보고 있었지요. 진영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봄을 보고 있었지요. 수련이 그것을 봤습니다. 말이 없이. 그러나 다 알았지요. 저 두 사람이 이제 편안하다는 것을, 이 집이 이제 따뜻하다는 것을.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지요. 밥을 해야 했습니다. 셋이 먹을 밥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의 밥이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부엌이 밝아졌지요. 따뜻해졌습니다. 수련이 불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